안녕하세요. 두드러기의 원인을 형사처럼 하나씩 추적하는 한의사 권혁진입니다. 그동안 저는 수많은 두드러기 환자들의 사례를 보면서 이 병은 단순히 피부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매번 확인했는데요. 오늘은 환자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직접 겪었던 두드러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 제가 한의사가 되기 전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저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스트레스를 밖으로 표출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화를 내야 할 상황에서도 조금만 참자, 넘어가자 이렇게 계속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를 때마다 배가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게 첫 번째 단서였습니다. 사실 저는 그 이전에도 과민성 장 증후군을 앓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소화가 예민했고 긴장하면 바로 장이 반응하는 타입이었죠. 그러니까 제 몸에서 가장 취약한 부위는 이미 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가방을 팔뚝에 걸고 들고 있었는데 그 자리가 갑자기 빨갛게 올라온 겁니다. 단순한 눌림 자국 치고는 너무 선명했고 너무 오래 갔습니다. 피부 묘기증 같았죠. 그런데 그 이후 두드러기가 점점 전신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결국 만성화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알레르기 검사, 혈액 검사, 기타 기본 검사들을 받았지만 특별한 원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다시 제가 아까 언급했던 단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미 장이 예민한 사람이었다는 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장 점막에는 전신 면역의 상당 부분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장은 소화기관이면서 동시에 면역기관입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장 점막의 방어력이 약해지고 장 투과성이 증가하며 장내 면역세포가 과민해질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특정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없어도 비특이적인 면역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만성 두드러기, 이유 없는 가려움, 반복되는 피부 발진, 바로 이런 증상들입니다. 평소 소화가 안 좋은 분, 스트레스 받으면 배부터 불편해지는 분, 과민성 장 증후군 병력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은 장 증상이 먼저 나타난 다음에 어느 순간 피부 증상으로 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장을 고치면 두드러기가 완치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장 기능을 개선하고 장 점막의 면역을 안정화하면 과민반응이 터지는 기준점을 올릴 수 있는 분들도 분명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전에는 좀 피곤하거나 잠을 설친 날 혹은 스트레스를 받은 날 그날 밤 두드러기가 바로 올라왔다면 몸 상태가 개선된 이후에는 그날 좀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있었어도 피부로까지 번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바로 기준점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자극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몸이 버텨낼 힘이 생긴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드러기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비슷하게 하시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자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원래부터 잠을 잘 못 자던 분들. 원래도 잠이 얕고 자주 깨고 피로가 잘 누적되는 타입인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이 두드러기가 생기면서 가려움 때문에 수면이 더 망가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놀라운 건 이런 분들은 수면 상태만 일정 부분 개선해줘도 가려움이 확 줄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원래는 잘 잤는데 가려움 때문에 깨기 시작한 분들. 이 경우가 좀 더 복잡한데요. 잠을 못 자는 것 자체가 자율신경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 불안정이 다시 가려움을 키웁니다. 즉, 가려움, 각성 상태, 자율신경 불안,
더 심한 가려움, 이런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결국 두 케이스 모두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수면이 무너지면 두드러기는 악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소화와 수면 말고도 두드러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몸의 열 배출 문제, 신경 과민성, 호르몬 변화, 생활 리듬의 붕괴. 말은 다르지만 모두 몸의 조절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나 수면만 개선한다고 두드러기가 완치된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건데요. 지금 너무 괴롭다면 가장 기본적인 두 축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분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두드러기가 생겼을 때 저도 그랬고 왜 나만 이런 몹쓸병에 걸렸을까 하고 한탄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것보다는 내 몸을 다시 돌아보고 내 몸에 무너진 축을 다시 회복하는 계기로 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부터 찾는 게 급선무이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단서를 가지고 두드러기의 원인을 계속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드러기의 원인을 파헤치는 한의사 권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